50년 만에 첫 데이트. 다시 설렘을 허락받기까지의 50년. 혹시 당신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내 나이에 무슨 설렘이야. 이제는 그냥 익숙한 날들만 보내면 되지. 오늘 당신과 나눌 이야기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조용히 심장이 뜨거워질 이야기입니다. 50년 전 단 한 번 스쳐 지나간 감정. 그 감정이 반세기가 지나 다시 깨어난 순간. 그리고 그 두근거림이 두 사람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 그 두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왜 사랑을 포기했으며 어떻게 50년의 시간을 돌아 다시 서로 앞에 서게 되었는지 그 긴 그리고 너무나 인간적인 여정을 천천히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김도현의 젊은 날 청춘의 전부를 가족에게 바치다. 김도현. 올해 72세. 그는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언제나 같은 그림 하나가 떠오릅니다. 새벽의 차고지 냄새, 서늘한 버스 핸들, 그리고 아직 잠들지 못한 걱정들. 23살. 남들은 대학 MT, 첫 연애, 인생의 포부를 이야기하던 나이. 하지만 도현 씨에게 그 시절은 돈을 벌어야만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고, 집에는 7 식구가 있었으며, 막내는 아직 겨우 5살이었죠. 도현 씨는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청춘이 없었어. 그냥 책임이 있었을 뿐이었지. 그에게 사랑이란 건 누군가에게 설렘을 느끼고 누군가를 만나보고 함께 밥을 먹고 손을 잡고 걸어보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버려도 되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버스 운전석에 앉았고 하루 16시간 이상 운전하며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을 꾸려갔습니다. 그러다 밤 11시에 막차를 끝내고 차고지에 내려서는 후두둑 눈물이 떨어지는 날도 많았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내 인생인가? 그런데 기적처럼 그 짧고 고단한 하루 속에서 가끔씩 마음을 달래주는 단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류장에 서 있던 한 여자, 한지연. 한지연의 인생 20살의 어른이 되어버린 소녀. 한지연 70세. 그녀의 20살은 많은 것이 한 번에 무너져버린 시절이었습니다. 20살 봄, 부모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학업을 마치지 못한 2명의 동생이 남았죠. 그날 이후 지연 씨는 한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자기 삶. 어릴 때 꿈이 뭐였냐는 질문에 그녀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꿈이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젠 생각도 잘 안 나요. 생계를 위해 세탁소에서 일했고 식당에서 서빙했고 밤에는 반찬 가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연애, 데이트, 그런 단어는 지연 씨의 일기장 한쪽 귀퉁이에만 적혀 있다가 귤 껍질처럼 말라버린 글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내 삶은 동생들 졸업할 때까지 멈춰 있다가 그 뒤론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잊은 것 같아요. 그런 그녀에게 단 하나의 탈출구 같은 순간이 있었죠. 매일 같은 버스를 타던 어느 날 운전석에서 조용히 뒤를 보며 인사를 건네던 한 남자. 김도현. 50년 전 단 한 번 스쳐 지나간 인연. 둘은 어느 날 처음 말을 건넸습니다. 아주 짧게. 오늘도 고생 많으시죠? 예, 뭐 사는 게 다 그렇죠. 이 한마디가
두 사람에겐 마치 영화의 대사처럼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둘 다 마음이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도현 씨는 책임 때문에, 지연 씨는 현실 때문에 서로에게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바라볼 여유 없이 그저 스쳐가듯 몇 번의 짧은 인사만 주고받았죠. 그러다 어느 날 지연 씨는 갑자기 그 버스를 타지 않게 되었고 도현 씨는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아무런 사건 없이, 아무런 약속도 없이 그저 조용히 끊겨버렸습니다. 서로는 서로의 첫 마음이었지만 정작 마음을 꺼내볼 기회조차 없었던 청춘의 그림자. 그리고 그렇게 무려 50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보게 되기까지의 인생. 우리가 서로를 잊지 못한 이유. 도현 씨는 그 후로도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한 것입니다. 생활에 치이고 하루하루 버티는데 바빠 자신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는 말합니다. 사람을 좋아해 본 적은 많지 않았지. 근데 그 버스에 탔던 그 아가씨는 멀어지는 뒷모습만 봐도 마음이 이상했어. 지연 씨 또한 그 남자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잠깐 창밖 보면서 미소 지었던 게 왜 그렇게 오래 남았을까? 그녀는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남긴 감정은 단순한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려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잊히지 않은 겁니다. 2023년 재회의 시작점, 그리고 2023년 봄, 생활이 조금 안정되고 건강을 조금 회복한 지연 씨는 동생들의 권유로 지역복지센터의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연 씨가 처음 동호회 문을 열고 들어서던 날, 방 안에는 이미 몇 명의 회원이 있었죠. 그중 한 명. 구석에서 카메라 연결고리를 쓸어내리던 남자. 그의 눈매, 그의 어깨 모양, 그의 주름 사이에 흐르는 표정. 지연 씨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자꾸만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아니, 그 얼굴이 맞나? 50년이면 너무 긴데.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남자 역시 계속 그녀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회장이 이름을 부르며 소개합니다. 새로 오신 분 한지연 씨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그 남자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등의 핏줄이 꿈틀하고 입술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단 2초 뒤 그 남자가 천천히 말합니다. 지연 씨 맞아요? 그녀도 거의 숨이 멎을 듯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도현 씨, 5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순간 세상이 잠시 정지한 듯 방 안의 공간이 둘 사이에서만 느리게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보다 표정이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심장이 다시 뛰는 데에는 나이가 없다. 그날 둘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멋쩍게 웃고 서로의 이름을 몇 번이고 확인하듯 부르고 그뿐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에 두 사람의 가슴 속에서는 50년 묵은 감정이 벌떡 일어나
환한 얼굴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도현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내가 아직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지연 씨도 집에 도착한 뒤 거울 앞에 서서 말합니다. 미치겠네. 왜 이렇게 웃음이 나지? 50년 만에 처음 느껴본 부드러운 떨림. 그것이 두 사람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곧 50년 전 하지 못한 그 단 한 문장. 우리 밥 한번 먹을래요? 그 말을 드디어 하게 될 거라는 걸. 여기까지가 50년 만의 첫 데이트. 두 사람이 다시 만나기까지의 50년입니다. 다음에는 두 사람이 50년 전 못했던 말, 그 단 한 문장을 꺼내기까지 설렘, 고민, 불안, 용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50년 전 못했던 6글자를 말하기까지. 혹시 이런 적 있나요?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말해야 할 문장이 너무 짧아서 오히려 더 말하기 어려운 순간. 밥 한번 먹을래요? 딱 6글자. 그런데 이 6글자가 누군가에게는 50년 동안 꺼내지 못한 문장입니다. 오늘 김도현 씨가 그 6글자를 꺼내기까지 겪었던 두려움, 설렘, 복잡한 감정들을 아주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재회 다음 날 자꾸만 떠오르는 얼굴. 다음 날 아침 도현 씨는 유난히 일찍 눈을 떴습니다. 평소 같으면 허리 통증 때문에 천천히 몸을 일으켜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눈을 뜨고 1초 만에 벌떡 앉았습니다. 아침 햇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지만 그보다 더 밝았던 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얼굴. 한지연 씨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지? 아니, 그대로라기보다 더 좋아졌나? 도현 씨는 스스로에게 이런 말이 떠올랐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이가 몇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가에 자꾸만 멋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반면 지연 씨의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20살 때로 되돌아간 것처럼 침대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 왜 어제 본 사람 얼굴이 아침부터 떠오르지? 그녀는 세수를 하며 스스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 나도 별일이네. 그리고 나서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모임. 언제지? 스스로를 다듬기 시작한 남자. 재회 이후 며칠 동안 도현 씨는 오랜만에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자주 본다. 세수를 하고 나서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던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은 더 늘었고 눈밑은 처졌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만큼은 젊어져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도 그는 거울 앞을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한다. 10년 넘게 입던 셔츠를 꺼내들고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다가 아이고, 이건 너무 낡았네. 이건 왜 이렇게 칙칙해? 그러다 결국 동생에게 전화를 겁니다. 야, 민수야, 너 혹시 시간 좀 있냐? 전화를 받은 동생은 형의 말을 듣고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형 설마 데이트?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정장 하나 사려고. 정장을 왜? 뭐 행사 있어? 사람을 좀 만나려고. 전화기 너머에서 동생의 킥하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사람 만나면 그게 데이트지 뭐야. 도현 씨는 말이 막혀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연 씨는 더 많이 흔들렸다. 한편 지연 씨는 훨씬 더 조심스럽고 훨씬 더 불안했습니다.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만남 앞에서 어쩐지 더 많은 생각이 들죠. 지연 씨도 그랬습니다. 내 나이에 이게 맞는 건가? 괜히 누가 오해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들떠 보이면. 그러다가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제 들었던 그의 목소리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지연 씨? 그 떨림이 이상하게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립스틱 파우치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다가 눈물이 조금 고였습니다. 나도 참. 언제부터 이런 거 안 바르게 된 거지? 그녀는 다시 조심스럽게 입술에 색을 얹어 보았습니다. 매우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녀에겐 50년 만에 되찾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다. 재회 며칠 뒤부터 두 사람의 생활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현 씨는 산책을 나갈 때마다 복지센터 쪽으로 가는 길을 자꾸만 서성거렸고 지연 씨는 식재료를 사러 가다가 괜히 거울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둘 다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들뜨면 안 되는데. 아니야, 침착해야지. 그냥 모임이 기다려질 뿐이야. 근데 왜 이렇게 기다려지지? 그리고 결국 둘 다 인정해야 했습니다. 50년이 지나도 마음은 여전히 사람을 향해 뛰는구나. 모임날 다시 만나는 두 사람. 드디어 사진 동호회 모임날. 도현 씨는 그날따라 옷을 5번이나 갈아입었다가 결국 3번째 옷으로 돌아왔고 지연 씨는 머리를 묶었다 풀었다. 또다시 묶었다가 결국 흐트러진 단발 그대로 나왔습니다. 복지센터에 들어선 순간 둘은 서로를 거의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지연 씨 오셨네요. 아, 도연 씨도요. 둘은 둘 다 표정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먼저 번졌으니까요. 시작된 말할까 말까의 시간. 그날 모임은 도현 씨에게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사가 사진 구도 얘기를 하는데도 귀에 들어오는 건 딱 한 사람의 목소리뿐이었죠. 옆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 카메라 렌즈 닦는 소리, 그녀가 살짝 기침하는 소리, 그 모든 게 그의 심박수를 높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계속 같은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오늘 말해야 하나? 아니야, 너무 성급해 보일까? 근데 안 하면 또 50년 다시 기다려야 하나? 그건 안 되지. 반대로 지연 씨도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녀 역시 말하고 싶었습니다. 도연 씨, 혹시 우리 차 한잔 할래요?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떠올리면 자꾸만 입술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둘은 그날도 가까워짐 없이 모임만 마친 채 복지센터 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을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가는 길 도현 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오늘도 말 못하면 정말 또 50년 기다릴 것 같아. 그리고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종이를 꺼내고 펜을 잡았습니다. 그는 머릿속에서만 수천 번 연습했던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밥 한번 먹을래요? 딱 6글자. 종이에 적힌 글자를 보며 그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다음 모임 때 꼭 말하자. 그의 마음은 5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를 들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해야 할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준비됐어도 입술이 열리는 건 또 다른 문제죠. 다음에서는 오랜 시간 멈춰 있던 마음이 본격적으로 서로를 향해 움직이며 50년 만에 첫 데이트가 드디어 성사되는 순간을 다룹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 5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설렘. 말할까 말까. 다가갈까 말까. 도현 씨는 손에 쥔 6글자를 다음 모임에서 꼭 말한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 역시 가슴 속에 작은 용기 하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입술만큼 쉽게 움직여주지 않죠. 두 사람이 서로에게 다가가는 가장 긴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여정을 천천히 따라가 봅니다. 모임 전날 밤 잠들지 못하는 두 사람. 다음 모임을 하루 앞둔 밤. 도현 씨는 두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해야지 말할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면 되지. 하지만 한 20초 지나면 바로 반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너무 갑작스러우면 괜히 지연 씨가 부담 느끼면 어떡하지? 뒤척이고 뒤척이다. 결국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반면 지연 씨도 비슷했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조용히 양 손등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차 한 잔 그걸 말 못해서 내가 50년을 혼자 살았나? 그녀는 작게 웃었지만 그 웃음 끝에는 울컥하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겠지? 다시 누군가와 앉아 웃어도 괜찮겠지? 둘은 다른 공간에서 각자의 침대 위에서 똑같은 문장을 되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말하자. 모임 당일 서로 조금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하다. 모임이 있는 날 아침, 도현 씨는 다림질이 잘 된 셔츠를 꺼내 버튼을 잠그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괜찮겠지? 너무 티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딱 봐도 티나는 옷이라는 걸. 지연 씨 역시 화장대 앞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립스틱을 꺼냈다가 다시 넣고 파우치를 닫았다가 다시 열고 그리고 결국 아주 연한 색을 조심스럽게 바르며 한 번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자연스럽겠지?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복지센터 앞 다시 마주한 순간 두 사람은 거의 비슷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센터 입구에 서 있던 도현 씨.
그리고 조금 뒤 그를 발견한 지연 씨. 늘 그랬듯 둘은 동시에 웃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 씨. 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어색한 듯 그러나 따뜻한 인사. 도현 씨는 말을 꺼낼 타이밍을 재기 위해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뭔가 기분 좋아 보이세요. 네. 예. 그 순간 도현 씨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지금 말해. 지금이야. 그러나 입술은 또 말을 거부했습니다. 모임 중 서로에게만 들리는 작은 소리들. 수업이 시작됐지만 둘은 서로의 옆 얼굴만 신경 쓰였습니다. 지연 씨가 펜을 들 때 나는 아주 작은 소리. 도현 씨가 프로그램 책자를 넘길 때 살짝 떨리는 손. 둘의 시선은 마주치지 않아도 계속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칠 때면 둘 다 동시에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둘 다 웃음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부끄럽지? 왜 이렇게 귀엽지? 모임 마무리. 드디어 첫 번째 큰 용기. 모임이 끝나고 각자 짐을 챙겨나가는 순간 드디어 도현 씨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지연 씨, 네. 그의 목소리에 지연 씨는 살짝 놀라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현 씨는 준비한 문장을 꺼내려 했지만 잠시 멈칫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지연 씨는 그 망설임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자기도 모르게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 전에 지연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도현 씨, 그 혹시 그녀는 살짝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차 한잔 할까요? 도현 씨는 말을 잊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그리고 어색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첫 데이트. 50년 만에 마주한 함께 앉는 순간 센터 근처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창밖에는 햇빛이 따뜻하게 비쳤고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둘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거의 동시에 웃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색하죠? 그러게요. 50년 만이어서 그런가. 도현 씨는 그제야 종이에 적어둔 6글자를 떠올렸습니다. 저 사실 오늘 말하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지연 씨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뭔데요? 도현 씨는 손바닥에 땀이 고인 걸 느끼며 그 문장을 꺼냈습니다. 밥 한번 먹을래요? 이번엔 종이가 아니라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살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곧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밥 먹어요. 도현 씨, 그리고 그 순간 둘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50년 동안 닫혀있던 문 하나가 부드럽게 열리는 소리를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루어진 50년 만의 첫 데이트.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에는 오랜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 다시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낯설고 따뜻하고 또 때로는 두려운 일인지 그 섬세한 감정들을
더 깊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함께 걷기 시작한 두 사람. 50년 만에 다시 누군가와 함께라는 감각을 배우는 시간. 50년 만에 첫 데이트. 하지만 데이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의 문을 서로가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첫 데이트를 마친 뒤 어떻게 서로에게 마음을 더 열어갔는지, 그리고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어떻게 다시 일상 속에서 살아나는지를 세밀하게 따라가 보려 합니다. 카페 이후 길을 걷는 두 사람. 카페를 나선 두 사람. 밖으로 나오자 살짝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연 씨는 커피 잔을 들고 입구에서 한 번 멈춰 섰습니다. 아, 바람 좋네요. 도현 씨는 그 말을 듣고 지연 씨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햇빛이 지연 씨의 단발에 맞고 자연스럽게 빛이 번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참 아름답구나. 그러나 그 말은 절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대신 그는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자연스러운 척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근처에 괜찮은 식당 있는데 걸어서 갈래요?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걸어요. 둘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분은 말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금씩 간격을 조절하며 걷는 정도. 하지만 조용한 그 시간이 둘 다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다는 것, 그 단순한 행위가 둘에게 너무 오래 잊고 지낸 것이었기 때문이죠. 오래된 기억과 새로운 이야기, 식당까지 가는 길, 둘은 조금씩 말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가 먼저 말을 열었습니다. 도현 씨는 대학교 때부터 사진 좋아하셨죠? 네. 뭐 잘 찍지는 못했지만요. 그때도 맨날 카메라 들고 다녔잖아요. 아, 그때요? 그때는 뭐랄까. 찍을 대상이 있어서. 지연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대상요? 도현 씨는 여기서 솔직히 말할 용기까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아, 그냥 풍경이요. 풍경. 지연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요? 풍경. 풍경을 그렇게 매일 따라다니셨어요? 하하, 네 뭐, 그런 셈이죠. 둘은 몇 초간 웃으며 걸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저 지나쳤을 텐데, 이제는 둘 다 조금씩 솔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전 항상 궁금했어요. 왜 그때 나한테는 한 번도 뭐랄까 말을 걸지 않았는지. 도현 씨는 걸음을 멈출 뻔했습니다. 제가요? 아, 그게.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그는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못했죠. 말을 못했어요. 그때는. 지연 씨는 그 말의 순간 웃음이 멈추고 생각보다 더 진지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도현 씨는 고개를 살짝 떨어뜨렸습니다. 좋아하니까. 지연 씨의 걸음도 멈췄습니다. 바람이 둘 사이를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둘은 몇 초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가
살짝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조금씩 말해주세요. 그 말은 도현 씨의 마음 어딘가를 아주 부드럽게 녹여버렸습니다. 첫 밥상 50년 만에 누군가와 먹는 식사. 식당은 동네에서 꽤 오래된 작은 한식집이었습니다. 도현 씨가 문을 열어주자 지연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자 둘은 또 말이 없어졌습니다. 둘 다 메뉴판을 들여다보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눈은 메뉴가 아니라 서로의 손끝 움직임에 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지연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 된장찌개 좋아해요. 아, 그럼 저도 같은 걸로 할게요. 주문이 끝나고 음식이 나오기까지 둘은 어색한 듯 그러나 부드러운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아무 말도 안 하면 어색하고 불편하고 우리가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충분했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지연 씨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식탁에 둘이 앉아 있는 게 이상하게 좋네요. 도현 씨는 순간 입을 닫았다가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요. 둘은 된장찌개와 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가끔 도현 씨가 반찬을 앞으로 밀어주면 지연 씨는 말했습니다. 아,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제가 먹고 싶어서요. 그래요? 그럼 조금만. 그 작은 문장들이 둘 사이를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식사 후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돌아오다. 식사를 마친 뒤 둘은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조금 기울어 조금 더 부드러운 빛이 골목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둘은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아까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로 말이 많지 않아도 서로의 발걸음이 비슷한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도현 씨, 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도현 씨는 순간 가슴이 꽉 조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요. 지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금 더 솔직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누군가와 식사하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어요. 도현 씨는 그 말에 마음이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밥 먹어요. 지연 씨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가끔 말고요. 자주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서 두 사람은 아주 명확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전에는 용기 내서 마음을 꺼내는 이야기였다면 지금은 두 사람이 그 마음을 일상 속에서 조금씩 함께의 감각으로 바꾸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마음은 확실히 서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다시 배우는 연애의 어색함과 설렘을 더 깊고 따뜻하게 담아보겠습니다. 카페로 이동. 보고 싶었어요, 정말.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카페 안의 소음이 모두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도현은 마치 시간이 멈춘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지연은 아주 천천히, 마치 오래 묵은 마음을 하나씩 꺼내놓듯 한 단어 한 단어를 이어갔다. 나 그날 당신이 떠난 줄 몰랐어요. 난 내가 먼저 놓친 줄 알았어요. 도현의 손이 떨렸다. 지연 씨, 그건 아니야. 그땐 내가 내 옆에 서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 말 50년 전에 했어야죠.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도현은 숨을 깊게 들이켰다. 숨은 게 아니라 오래 묵은 죄책감까지 들이마시는 듯한 얼굴이었다. 겁났어. 내가 나 같은 놈 때문에 미래를 놓치면 그게 너무 두려웠어. 지연의 눈가가 흔들렸다. 미래는 같이 만드는 거였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이였잖아요. 도현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우리는 그런 사이였다. 이 단어가 50년 만에 도현의 마음을 한 번 더 무너뜨렸다. 카페방 늦은 밤. 둘은 카페를 나섰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둘 사이엔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이 있었다. 걸음은 느렸다. 하지만 조용함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마치 20대 그 시절로 되돌아간 느낌. 작은 골목 끝에서 지연이 발걸음을 멈췄다. 도현 씨, 네, 오늘 같이 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웠어요. 도현이 입술을 깨물었다. 지연 씨.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 해. 지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50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 눈. 밤인데도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바람이 스쳤다. 도현의 심장이 크게 흔들렸다. 지연 씨.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나 많이 늙었어. 저도요. 그래서 괜찮아요. 지연의 답은 짧았지만 확고했다. 50년 동안 혼자 묵혔던 마음이 한순간에 흘러나오는 듯. 지연의 집 앞. 도현은 지연을 집 앞까지 바래다 줬다. 문 앞에 서자 지연이 말했다. 내일 시간 있어요? 도현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나 내일도 만나자고. 지연이 웃었다. 50년 기다렸는데 이제 하루하루가 아깝잖아요. 도현은 말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오래된 감정이 아주 자연스럽게 다시 자리를 잡았다. 내일은 어디 가고 싶어? 지연은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바다. 바다? 응. 우리 옛날에 가려고 했잖아요. 그때 못 갔던 거. 이번엔 정말 가요. 도현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대답했다. 그래. 이번엔 꼭 같이 가자.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집 문을 열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다. 잘 들어가요, 도현 씨. 문이 닫히기 전 도현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 씨. 지연이 멈춰 섰다. 네. 잘 자. 지연의 미소가 다시 피어났다. 네. 잘 자요. 문이 살며시 닫혔다. 그날 밤 도현의 집. 도현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방금 전의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과 내일 바다를 가기로 한 약속. 그런 일이 정말 현실일까? 하지만 가슴이 말했다. 이건 기적이라고.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도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래. 내일은 꼭 가자. 이번엔 안 놓친다.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밤바람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도현은 20대였던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꿈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아직 아무것도 늦지 않았던 그때의 자신. 그리고 지금 늦은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앉은 아침. 도현은 오랜만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긴장했다. 바다. 50년 전에 못 간 그 바다. 그는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다. 무려 4번째였다. 아니야, 너무 꾸민 것 같나? 이건 너무 편한가? 그러다 문득 혼잣말했다. 데이트인데 편하게는 가면 안 되지. 결국 깔끔한 셔츠와 재킷을 선택했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내가 이렇게 설레는 날이 또 있을 줄은. 도현은 스스로도 웃음이 났다. 지연의 등장. 약속 장소는 집 근처 공원 앞. 도현이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지연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흰색 블라우스, 얇은 스카프, 단정한 머리. 50년이라는 세월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도현이 멍하니 바라보자 지연이 다가와 말했다. 왜 그렇게 봐요? 도현은 당황해 헛기침을 했다. 아냐. 그냥. 오늘 좀 예쁘네요. 지연은 수줍게 웃었다. 고마워요. 당신도요. 그 짧은 인사만으로도 둘 사이의 공기는 이미 완벽했다. 바다로 가는 길. 둘은 천천히 걸어 주차장으로 가며 이야기했다. 오랜만에 드라이브죠? 내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요.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들, 창문 너머로 스치는 햇빛, 두 사람의 대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마침내 멀리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지연이 숨을 들이쉬었다. 도현 씨, 저기 봐요. 푸른 수평선이 펼쳐진 바다. 둘이 20대 때 갔어야 했던 그 바다였다. 도현이 말했다. 우리 드디어 왔네요.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네. 50년 만에 같이. 바다 앞.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발밑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둘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지연이 말했다. 그때 이 바다에 오면 우리 미래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도현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근데 말도 못하고 사라졌지. 지연은 바다를 보며 말했다. 근데 나는 아직도 그 얘기 하고 싶어요. 도현이 지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바다처럼 깊고 맑았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 말은 사랑을 다시 시작하자는 말과 같았다. 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그 얘기. 이제부터 천천히 해요. 지연도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이제 늦게 가지 말아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옆에서 파도가 부딪혔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둘의 손이 천천히 자연스럽게 맞닿았다. 도현이 말했다. 50년 만이네요. 지연이 답했다. 늦어도 괜찮아요. 카페 창가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서 바닷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짙은 커피 향과 바다에서 불어오는 소금기 섞인 바람이 공기 속에 맴돌았다. 지연 씨는 문을 들어서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아,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네요. 도현 씨는 그녀가 바닷가를 바라보며 눈을 살짝 가늘게 뜨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다. 그때랑 똑같다 저 표정. 50년 전 학교 운동장에서 햇빛을 보며 살짝 웃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둘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바닷물은 잔잔하게 찰랑거렸고 햇살은 창문 너머에서 은색으로 반짝였다. 조금의 침묵. 둘은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아. 오히려 더 놀라웠다. 여기 오길 잘했네요. 지연 씨가 먼저 말했다. 네. 와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연 씨랑 같이 와보고 싶었습니다. 지연 씨는 그 말의 마지막 부분을 듣고 시선을 바다로 돌렸다. 아주 작은 미소가 흘렀다. 그 미소는 나도 사실 그렇다라는 뜻이었다. 그때 진짜로 좋아했어요. 커피가 나오고 잠시 서로 향을 맡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도현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지연 씨, 네, 제가 예전에 그때 말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지연 씨의 손이 컵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멈췄다. 그때요. 저 지연 씨 좋아했어요. 아주 오래 준비했지만 말로 꺼내는 순간 도현 씨는 심장이 뛰어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지연 씨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웃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알았어요. 네. 저도 알았다고요. 도현 씨 저 좋아했던 거. 도현 씨는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그걸 어떻게, 지연 씨는 조금 머쓱한 듯 웃으며 말했다. 여학생들은 그런 거 다 알아요. 말을 안 해도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제가 먼저 좋아했는데 도현 씨가 저를 좋아한다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됐고 그때부터는 그게 더 행복했어요.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50년의 공백이 그 순간 아주 천천히 채워지는 듯 했다. 그런데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잠시 뒤 지연 씨가 물었다. 그 질문은 50년 동안 묻어둔 채 누구에게도 해보지 못했던 질문이었다.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도현 씨. 도현 씨는 숨을 길게 들이켰다. 그때 지연 씨가 너무 좋아서 말하면 깨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제가 지연 씨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덧붙였다. 혹시 거절당하면 지연 씨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을까봐 차라리 친구로라도 남고 싶었습니다. 지연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눈을 돌리고 입술을 아주 약하게 깨물었다. 저도 사실 기다렸어요. 네, 도현 씨가 한마디만 했어도 저 아마 바로 고개 끄덕였을 거예요. 말이 끝난 순간 둘은 오래 묵은 향수 같은 감정이 천천히 퍼져가는 걸 느꼈다. 지나온 인생을 꺼내놓는 두 사람. 조금씩 편안해진 두 사람은 서로의 지난 시간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지연 씨는 결혼 생활 이야기 대신 혼자 지내온 긴 세월을 말했다. 남편이 일찍 떠나고 나니까 그 뒤로는
저한테 누군가에게 기대는 일이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웃었다. 그래도 뭐, 산다는 게 그렇죠. 버티면 또 하루 지나고. 도현 씨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에 마음이 저렸다. 지연 씨, 혼자 힘들었겠네요. 그녀는 그 말에 순간 멍해졌다. 50년 동안 아무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다. 그 말 처음 듣네요. 도현 씨는 그 말의 무게를 느끼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 제가 늦게 말해서 미안합니다. 지연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라도 들어서 고마워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손, 그리고 침묵. 바다 너머로 빛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다. 그때 카페 안에 작은 파도가 들려왔다. 잔잔하지만 깊은 파도. 둘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도현 씨의 손등과 지연 씨의 손등이 아주 가까워져 있는 것을 알아챘다. 둘 다 손을 빼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대화를 대신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지연 씨의 새끼손가락이 도현 씨의 손가락에 살짝 닿았다. 정말로 손끝이 스치기만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도현 씨는 마치 심장이 손끝에 달린 것처럼 뛰는 걸 느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서로의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얽혔다. 지연 씨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어머나 왜 이러지? 도현 씨는 웃으면서도 말하지 못했다. 말하면 이 순간이 깨질까봐 말없이 손을 잡은 채 둘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50년 만에 마음을 뒤흔드는 순간이었다. 지연 씨는 지금도 예뻐요. 잠시 뒤 지연 씨가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도현 씨는 예전이랑 똑같네요. 도현 씨는 놀라서 물었다. 제가요? 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눈빛이 그대로예요. 도현 씨는 그 말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리고 아주 오래 말하지 못했던 문장이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지연 씨는 지금도 예쁘십니다. 지연 씨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니 그런 말은 하면서도 귀가 빨갛게 물들었다. 정말입니다. 정말 예쁘세요. 그녀는 그 말을 부정하지도 맞는다고 말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다. 둘의 시선이 적당한 온도로 천천히 서로에게 닿았다. 데이트 마지막 돌아가는 길, 그리고 다음을 향한 발걸음. 해가 기울어 카페 내부가 조금씩 어두워졌다. 둘은 자리에서 일어나 바닷가 길을 천천히 걸었다. 파도 소리가 숨소리처럼 잔잔하게 들렸다. 도현 씨는 한 걸음 앞에 서 있는 지연 씨의 짧은 머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걸 조용히 바라봤다. 오늘 참 좋은 날이네요. 지연 씨가 말했다. 네.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둘은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시간이 조금만 더 계속되면 좋겠다.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려다본 순간 도현 씨가 말했다. 지연 씨, 네.
다음 주에도 같이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연 씨는 미소를 숨기지 않았다. 다음 주요? 다음 주는 너무 늦지 않아요? 도현 씨는 깜짝 놀랐다. 그러면 언제가 좋을까요? 지연 씨는 조금 수줍게 말했다. 글쎄요. 모레쯤? 도현 씨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크게 뛰었다. 50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설렘이었다. 모레 만나겠습니다. 그녀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바닷가 초입에서 멈춰 서서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손보다 더 가까운 무언가를 서로에게 건넸다. 그건 기대였다. 그리고 그 기대는 둘의 표정에 분명하게 묻어 있었다. 바닷가 길끝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둘은 잠시 더 서 있었다. 멀리서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작게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오랜 세월 동안 누구의 마음도 모른 채 그저 흘러가던 바다였지만 오늘 밤 그 소리는 두 사람의 심장 박동과 비슷한 속도로 잔잔히 울리고 있었다. 지연 씨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도현 씨, 네, 오늘 하루 정말 오랜만에 여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도현 씨는 그 말이 너무 고맙고 너무 벅차서 바로 답을 하지 못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오늘 지연 씨 덕분에 오래 묵혀두었던 사람 냄새 같은 걸 다시 느꼈습니다. 둘은 멋쩍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서로에게 향해 있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지연 씨가 먼저 한 발 물러섰다. 그럼 가볼게요. 걸음 조심하시고요. 도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연 씨도 집 들어가시면 따뜻한 물에 발 좀 담그시고요. 그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 닿았다. 마치 오래 함께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걱정해주는 말. 도현 씨, 네, 모레 그 자리에서 만나요. 오늘처럼 받아보고 싶네요. 네. 제가 나가겠습니다. 서로 등을 돌렸지만 둘 다 선뜻 걸음을 떼지 못했다. 뒤돌아보면 다시 말하게 될 것 같아서, 다시 손을 잡게 될 것 같아서, 귀가 붉어진 채 웃음을 터뜨릴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걸었다. 몇 걸음 뒤, 둘은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마주친 눈빛 속에서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구나. 지연 씨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 들어가요, 도현 씨. 도현 씨도 그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 답했다. 네. 지연 씨도 잘 들어가세요.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조용히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50년 만에 다시 열린 마음의 문은 이제 완전히 닫히지 않을 것 같았다. 엔딩.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모레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연애든 꿈이든 설렘이든 이제 내 나이는 지났어라고 스스로 잘라내버린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은 50년이 지나서도
그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마음속에 잠가둔 무언가가 있나요?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다면, 해보고 싶던 게 있다면, 혹은 다시 설레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아주 작은 용기 하나만이라도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런 인생 이야기, 이런 용기 이야기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이 이 채널에 보내는 응원입니다.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당신도 당신의 인생도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